자, 계속해서 이제 출제 예상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화재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1번에 인간이 제어하여 인류의 문화, 문명의 발달을 가져오게 한 근본적인 존재를 말한다. 그러니까 딱 그 문제를 딱 보시면 이제 딱 느낌이 오세요. 자, 인류의 문화, 문명의 발달을 가져오게 한다? 이걸 인간한테 이롭게, 그죠? 이롭게 하는 거죠? 근데 화재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유익하지 못한 해로운 불을 갖다가 화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는 화재의 정의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2번에 불을 사용하는 사람의 부주의와 불안정한 상태에서 발생되는 것이다. 맞죠? 3번 불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 생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다주는 재앙을 말한다. 맞죠? 4번에 실화, 방화로 발생하는 연소현상을 말하며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한 해로운 불을 말한다. 예, 그래서 2, 3, 4번은 다 화재의 정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화재의 분류 방법 중 유류 화재를 나타내는 것은, 자, 그 화재별로 그 급수가 있는데, 일반 화재는 A급, 그 다음에 유류 및 가스 화재는 B급, 그 다음 전기 화재가 C급, 금속 화재가 D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유류 화재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답 2번에 B급 화재가 되겠습니다. B급 화재. 자, 다음 3번. 화재의 종류에서 급수는 C급이며 화재의 종류는 전기 화재이다. 그때의 표시색이 무엇이냐 물어봤습니다. 전기 화재 같은 경우는 색깔이 바로 청색. 답은 4번의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다음 4번 문제. 공기와 할론 1301의 혼합기체에서 할론 1301에 비해 공기의 확산 속도는 약 몇 배인가? 단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29, 할론 1301의 분자량은 149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계산 문제네요. 계산 문제. 자, 4번 문제에서 바로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 법칙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레이엄 확산 속도 법칙. V2분의 V1은 자, 루트 M1분의 M2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확산 속도는 바로 분자량, 질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럼 이 문제에서 자, 루트 지금 보시면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29라고 했습니다. 29. 그러니까 여기서 V1이라는 것이 공기의 확산 속도인 것이고 V2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할론 1301의 자, 확산 속도라고 했을 때 바로 반비례한다고 했기 때문에 공기의 분자량이 바로 분모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분모에. 여기 29. 자, 29분의 바로 할론 1301의 분자량은 149다. 149가 여기 분자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비례하기 때문에. 자, 이거를 계산해 보시면 대략 2.27 정도 나옵니다. 2.27.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공기의 확산 속도는 바로 할론 1301의 확산 속도보다 약 2.27배가 빠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확산 속도가. 자, 다음 5번 문제. 화재의 일반적 특성이 아닌 것은 1번의 확대성, 2번의 정형성, 3번의 우발성, 4번의 불안정성. 답은 2번이죠. 화재 같은 경우는 정형성이 아닌 바로 비정형성이라고 했습니다. 답은 2번. 자, 다음 6번 문제. 자연발화의 방지 방법이 아닌 것은 자연발화 방지법입니다. 자, 1번. 통풍이 잘 되도록 한다. 맞죠? 통풍이 잘 되면 그 열 축적이 안 되기 때문에, 덜 되기 때문에 바로 자연발화가 방지가 되는 거죠. 2번. 퇴적 및 수납 시 열이 쌓이지 않게 한다. 열이 쌓이지 않게 한다. 즉, 열 축적이 안 되게 하는 거죠. 2번 맞고. 3번. 높은 습도를 유지한다. 답은 3번이네요. 높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연발화를 방지하려면 건조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은 3번. 4번에 저장실의 온도를 낮게 한다. 맞죠? 자, 다음 7번 문제. 자연발화가 일어나기 쉬운 조건이 아닌 것은 자연발화 조건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에 열 전도율이 클 것. 틀렸죠? 열 전도율이 작을수록 열 축적이 용이해서 자연발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답은 1번. 2번에 적당량의 수분이 존재할 것. 맞죠? 3번에 주위의 온도가 높을 것.
그리고 4번에 표면적이 넓을 것. 그러니까 2, 3, 4번은 바로 자연 발화가 잘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8번 문제. 햇볕에 장시간 노출된 기름걸레가 자연발화하였다. 그 원인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자, 기름걸레가 자연발화하였다. 바로 산화열이라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답은 2번에 산화열 축적에 의해 자연발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답은 2번. 자, 다음 9번 문제. 자, 화재 하중을 나타내는 단위는, 자, 화재 하중이라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화재 하중이라는 것이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양. 즉, 답은 3번에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가 바로 화재 하중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자, 다음 10번 문제. 자, 화재에 대한 건축물의 소실 정도에 따른 화재 형태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부분소화재란 전소화재, 반소화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맞죠? 2번, 반소화재란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축물의 30% 이상, 70% 미만 소실된 상태를 말한다. 맞죠? 3번에 전소화재란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축물의 70% 이상이 소실된 상태를 말한다. 예, 맞네요. 답은 4번이 틀렸죠? 훈소화재란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축물의 10% 이하가 소실된 상태를 말한다. 아니죠? 훈소화재랑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 자, 화상의 종류 중 전기 화재에 입은 화상으로서 피부가 탄화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면 몇 도 화상인가? 자, 여기서 피부가 탄화가 되면 바로 전기 화재에 의한 것으로서 바로 4도 화상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에 4도 화상이 되겠네요. 4도 화상. 자, 다음 12번. 가연성 기체와 공기를 미리 혼합시킨 후에 연소시키는 연소 형태는, 그죠? 자, 가연성 기체와 공기를 미리 혼합했다. 바로 예혼합 연소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에 예혼합 연소. 자, 이렇게 해서 화재에 대한 출제 예상 문제를 풀어봤고,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유류 화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저기 와서 유류 화재. 자, 유류 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제4류 위험물에 의해서 유류 화재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유류 화재에서 발생하는 현상, 화재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유류 화재에서 자, 비중이라는 것을 한번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비중이라는 것이 왜 나왔냐면은, 자, 보통 유류는, 자, 유류의 기름이죠, 기름. 유류의 비중이 자, 물의 비중보다 작습니다. 자, 유류의 비중이 물의 비중보다 작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여기에, 자, 유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물을 주수하면, 물을 뿌리게 되면, 물의 비중이 그 기름의 비중보다 작기 때문에 바로 이 물이 기름 밑으로 깔리게 돼버리죠. 즉, 다시 얘기해서 이 기름이 물 위에 떠있게 되는 겁니다. 비중이 더 작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자, 화재가 발생해서 물을 뿌렸는데, 즉, 불을 끌려고 물을 뿌렸는데, 예상치 못하게 탈 수 있는 기름이 물 위에 붕 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연소할 수 있는 면적이 더 넓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유류 화재에서는 물을 뿌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을 뿌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물을 뿌리게 되면 화재가 더 확대되는 겁니다. 확대. 그러니까 연소할 수 있는 면적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 유류 화재에서는 절대로 물을 뿌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비중. 그래서 유류의 비중은 물의 비중보다 작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 화재에는 주수 소화가 불가능하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이 두 번째로는 이제 유류 화재에 나타나는 재해 현상. 자, 유류 화재에서 나타나는 재해 현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바로 보일 오버입니다. 보일 오버. 자, 보일 오버. 여기서
보일은 끓는다. 자, 끓는다라는 표현이고 오버는 넘친다는 거예요. 넘친다. 자, 끓어서 넘친다라는 표현인데 바로 이 보일 오버는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내용입니다. 보일 오버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일 오버. 자, 그러면 이제 보일 오버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보일 오버라는 것이 자 보시면 자, 유류를 저장하고 있는 탱크. 유류를 저장하고 있는 탱크가 자, 여기에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탱크입니다. 탱크. 유류 탱크. 유류 탱크가 있는데 이 보일 오버 현상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 유류 탱크 내에 자, 물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잘못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요 바닥에 물이 어느 정도 있을 때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자 보시면 자, 이 탱크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바로 여기에 이 탱크 안에 이렇게 유류가 차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 그러면 이 탱크 밖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 탱크가 열을 받겠죠. 즉 이 유류의 온도가 기름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어버리면 그 온도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이 바닥에 있는 수증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닥에 있는 물이 이렇게 증발하겠죠. 증발. 자, 물이 증발하게 돼버리면 최적이 그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증발하는 물에 의해서 바로 이 유류가 기름이 탱크 밖으로 넘치는 현상을 갖다가 바로 보일 오버라고 하는 겁니다. 보일 오버. 그래서 이 보일 오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어떤 조건이냐면 탱크 내부에 물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보일 오버라는 거죠. 보일 오버. 자, 그럼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일 오버의 첫 번째, 중지류의 탱크에서 장시간 조용히 연소하다 탱크 내에 있는 잔존 기름이, 남아있는 기름이 갑자기 분출하는 현상이다. 그죠? 탱크 밖으로 기름이 넘치는 현상이다. 자, 두 번째, 유류 탱크에서 탱크 바닥에 물과 기름의 에멀전,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섞여 있는 겁니다. 에멀전이 섞여 있을 때 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다음 세 번째, 연소 유면으로부터 100도씨 이상의 열파가 탱크 저부에 고여있는 물을 비등하게 하면서 연소유를 탱크 밖으로 비산시키면서 연소하는 현상이다. 다음 네 번째, 유류 탱크의 화재 시에 탱크 저부에 있는 물이 뜨거운 연료층에 의하여 수증기로 변하면서 급작스러운 부피 팽창을 일으켜 유류가 탱크 외부로 분출되는 현상이다.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 물이 증발하면서 부피가 커지면 그 부피에 커진 거에 의해서 유류가 탱크 밖으로 넘친다. 이게 바로 보일 오버가 되는 거죠. 다음 다섯 번째, 탱크 저부에 있는 물이 급격히 증발하여 탱크 밖으로 화재를 동반하며 방출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물어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보일 오버의 현상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바로 프로스 오버. 자, 프로스 오버라는 현상인데 이 프로스 오버라는 것은 자, 물이 똑같습니다. 이 보일 오버랑 비슷한 현상인데 프로스 오버 같은 경우는 이 보일 오버랑 다른 점이 뭐냐면 이때는 화재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화재를 동반하지 않고 유류가 넘치는 것을 갖다가 바로 프로스 오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일 오버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 보일 오버 같은 경우는 화재를 동반하지만 프로스 오버 같은 경우는 화재를 동반하지 않고 유류가 넘치는 현상을 프로스 오버라고 합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오일 오버. 자, 오일 오버 현상인데 이 오일 오버 현상 같은 경우는 자, 탱크 내에 저장되어 있는 유류가 그 내 용적의 50% 이하로 충전되어 있을 때 화재로 인해서 탱크가 폭발하는 현상을 갖다가 오일 오버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자, 유류 탱크가 있을 때 자, 내 용적
내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탱크의 용적, 이 탱크의 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탱크의 용적의 50% 이하. 자, 여기 이만큼. 자, 50% 이하의, 그죠? 유류 탱크 내용적의 50% 이하의 기름이 차 있을 때 외부의 화재에 의해서 이 탱크가 완전히 폭발해버리는 현상을 갖다가 오일 오버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 오일 오버 같은 경우도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또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도 참고사항으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슬롭 오버입니다. 슬롭 오버. 자, 이 슬롭 오버도 출제가 되었었던 문제로 이거는 별 2개 드리겠습니다. 별 2개. 보일 오버보다는 약간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슬롭 오버. 자, 그럼 슬롭 오버라는 것은 뭐냐? 슬롭 오버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 마찬가지로 자, 유류 탱크가 있습니다. 유류 탱크. 자, 유류 탱크 내에 이제 기름이 차 있겠죠? 저장되어 있겠죠? 기름이 자, 이렇게 차 있습니다. 기름이 차 있는데 보일 오버와 슬롭 오버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보일 오버 같은 경우는 탱크 내부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슬롭 오버 같은 경우는 탱크 내부에 물이 고여 있지가 않고 자, 이 슬롭 오버 같은 경우는 자, 화재가 발생해서 그 탱크 외부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자, 요 기름이 열을 받습니다.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여기 이제 뭐라 하냐면 바로 물을 주수합니다. 그러니까 소화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일 오버 같은 경우는 물이 안에 들어가 있지만 슬롭 오버 같은 경우는 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을 뿌립니다. 소화를 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면 이 기름과 만나서 물과 기름이 만나서 바로 탱크 밖으로 분출하는 현상이 바로 슬롭 오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슬롭 오버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연소유의 뜨거운 표면에 들어갈 때 기름 표면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자, 두 번째, 유화제로 소화하기 위한 물이 수분의 급격한 증발에 의하여 액면이 거품을 일으키면서 연료층 밑의 냉유가 급히 열팽창하여 기름의 일부가 불이 붙은 채 탱크 벽을 넘어서 일출하는 현상이다. 자, 이게 바로 슬롭 오버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일 오버 현상과 슬롭 오버 현상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출제 예상 문제를 보시면 자, 1번에 자, 휘발유 화재 시 물을 사용하여 소화할 수 없는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 자, 인화점이 물보다 낮기 때문이다. 아니죠? 2번에 비중이 물보다 작아 연소면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2번이네요, 2번.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름의 비중이 물의 비중보다 작기 때문에 그 유류 화재 시에 물을 뿌리게 되면 기름이 물 위를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연소면이 확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 화재에서는 물을 뿌려서는 안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자, 다음 2번 문제. 자, 보일 오버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아래층으로 발생한 화재가 위층으로 급격히 옮겨가는 현상이다. 아니죠? 이런 내용 말씀드린 적 없죠? 2번, 연소유의 표면이 급격히 증발하는 현상이다. 이것도 보일 오버 현상에 해당이 안 되죠? 3번, 기름이 뜨거운 물 표면 아래에서 끓는 현상이다. 아니죠? 보일 오버 같은 경우는 물이 기름 밑에서 끓는 현상이죠? 다음 4번에 탱크 저부의 물이 급격히 증발하여 기름이 탱크 밖으로 화재를 동반하여 방출한 현상이다. 예, 답은 4번이네요. 4번. 그러니까 탱크 밑에 있는 물이 증발해서 기름이 밖으로 분출되는 현상이죠. 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다음 3번. 자, 유류 저장 탱크에 화재 발생 시 연료층에 의해 탱크 하부에 고인 물 또는 에멀전이 B점 이상으로 가열되어 부피가 팽창되면서 유류를 탱크 외부로 분출시켜 화재를 확대시키는 현상은 나와 있죠. 탱크 하부에 고여있다. 물이 고여있다. 물이 고여있으면 이것은 바로 보일 오버입니다. 보일 오버. 그리고 B점 이상으로 가열되어 부피가 팽창하면서 그 유류를 탱크 밖으로 분출시킨다. 바로 1번의 보일 오버 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유류탱크 화재 시의 슬롭 오버 현상이 아닌 것은 1번에 연소면의 온도가 100도씨 이상일 때 발생한다. 맞고 2번. 폭발로 인한 유류탱크 파괴 후 유출된 연소유에서 발생한다. 2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탱크가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탱크 내에 있는 기름이 분출한 현상이 바로 슬롭 오버가 되는 거죠. 다음 3번. 연소면의 폭발적 연소로 탱크 외부까지 화재가 확산된다. 맞죠? 4번에 소화 시 외부에서 뿌려지는 물에 의해 발생한다. 맞죠? 슬롭 오버와 보일 오버의 차이점이 바로 물이 들어있느냐, 물을 밖에서 뿌리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유류 화재까지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폭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